실경 수확하실 생각? 해마다 호밀 수확은 6월 15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호밀 수확이 돼. 최대한 빨리 수확을 하면 한 15일경에 수확이 되겠지. 호밀 수확이. 네. 근데 올해는 늦어. 그래요? 올해는 전체적으로다가 다 늦어. 그래서 그 물의 이동을 지금 자연을 내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그 이 유튜브에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을 본인들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아. 여기 와서도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 왜 맞지도 않는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 근데 올해 봐. 맞았나 안 맞았나? 네. 올해요. 올해 25년도잖아. 네. 오늘이 지금 6월 4일이지. 네. 응? 그런데 지금 자네 그 콩식물 나오는데 그 토지의 지열 몇 도인지 체크해봤어? 체크 안 해봤습니다. 그치? 네. 그래. 무슨 농부야? 농민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냥 뭐 남이 하니까 한다고 그거는 남 따라하는 거지. 내 주도권이 있고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치? 네. 남이 사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니잖아. 그렇죠.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모를 때지. 알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전부 다 몰라.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해. 지열 체크는 4월 20일경쯤에 1년 365일 해야 돼. 그게 그래요? 자연의 공부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작년에 공부한 내용이 딱 그때 딱 온도 기준으로 이제 그때 얘기한 거는 아마 자네하고 그 고추 정식으로 할 때 지열, 물, 수온 뭐 이런 거를 체크한 그런 거였었잖아.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지금도 그런 따뜻해져도 계속 체크를 하신다는 그럼. 선생님은. 그리고 밭에 나가면 수시로 다 지열계를 하다가 꽂아놓으면 수시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뭘. 네, 그러면 그냥 스스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작년에는 음력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셨잖아요. 음력 날짜가 조금 양력이 아니라 음력에 맞춰야 된다고. 아니었나요? 양력이든 음력이든 지금 절기를 보라고. 절기는 양력에 맞춰져 있어. 그런데 이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근데 이게 100% 맞을까? 100%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치 않아. 아예 아주 존재치 않아. 100%는 없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뭘 이제 치수를 재거나 뭔가를 측량하거나 그럴 때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지 자연의 계산은 그 100이라는 것은 없어. 뭐 이걸 얘기하면 또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래.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음력은 맞는 거냐? 그렇지 않아. 음력도. 그러면 음력과 양력은 뭐냐? 이걸 다 공부해야 돼. 알아야 돼. 음력은 뭐라 그랬어?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알잖아. 그런데 묘하게 우리는 이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뭐라 그래? 잉태를 시켜야 되고 뭐 많이 그래. 근데 모든 그 생명이 존재를 하려고 그러면 물 번식이야. 물이 없으면 번식을 할 수가 없어. 수분이 조달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 물을 또 하다 보면 물은 어디서 지금 움직이냐면 달에서 움직여. 밀물, 썰물 알지? 먼저 내가 이 유튜브에 올린 게 있는데 이런 게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린다니까. 그냥 아는 것처럼 하고 다 그냥 음력 그거 있지, 양력 있어.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TV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날짜도 있고 막 이러니까 돌아가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가 그냥 움직이는 거지 내가 주도권을 갖고 그거를 한번 흔들어 보는 문을 열어보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야. 네. 아주 놀라울 정도야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올해는 절기가 맞춰서 들어가는데 네. 음력이 늦어. 그럼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보면 양력 날짜에 맞춰서 모든 것을 절기에 맞춰서 진행을 농사를 막 네. 갖다 와서 가고 있잖아. 네. 근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게 음력을 한번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이 6월 4일인데 네. 여기 아침에 오늘 온도가 12도야. 네. 그리고 나는 아직 이 벽시 씨앗을 안 뿌렸어. 씨앗을 모를 낸 게 아니라 네. 씨앗 자체를 안 뿌렸어. 이게 뭐야? 수원. 네. 수온을 체크해야 돼. 지열. 물을 가다 놨는데 그 수온이 어떤지. 네. 또 물을 가다 놨는데 이제 그 논을 갈았을 거 아니야. 경운을 네. 하고 뭐 경운을 안 했다 하더라도 물을 가다 놓고 지열계를 꽂으면 30cm 밑에 네. 그 온도는 몇 도인가 이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벼는 뿌리 활착이 되려 그러면 수온도 중요하지만 그 수온 밑에 그 지열도 중요하거든. 수온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체크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지. 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응용하면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가 아주 지금 사용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들어가.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농약에 의존하고 비료에 의존해서 그냥 농사 짓다 보니까 만연하게 그냥 막 들어간다.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아. 그지? 네. 그렇죠. 그 올해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밤꽃이 아직 안 폈어. 네. 응? 밤꽃이 한창 필 때 모내기가 시작을 하면 거의 맞아. 그게 절기하고 관계없이 네. 밤나무가 이제 꽃이 성행을 해서 밤꽃 향기가 나올 때는 농사의 모내기가 한참일 때야. 그리고 그 꽃이 떨어져서 이제 그 교대기가 지나서 밤 송아리가 만들어지지. 네. 그래서 밤 송아리가 만들어졌는데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놓아. 근데 따갑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모를 심을 수가 있어. 네. 근데 밤 그 송아리를 따서 겨드랑이에다 놓아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제 따끔해. 네. 그러면 그때 모를 꽂으면 그때는 못 먹어. 수확을 할 수가 없어. 네. 아무리 마냥모라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물을 퍼서 이렇게 내는 시기지만 예전에 그냥 천수답이라 그랬지. 비가 와서 모를 내는 그 전에 그렇게 했어.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농업을 갖다가 놓고 견주어서 봐서 이거를 자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룰을 갖고 벽시 종자도 종자별로 다 틀리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지금 제초제 쓰는 것도 양도 굉장히 많이 줄 것이고 비료 농약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 그렇게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하려 그러면 이건 아주 절대적이고 이거를 지키면 그럼 편안하게 아주 할 수가 있어. 토양발효제 만들어서 이거를 진행해서 딱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봐. 그러면 농사가 재미있다고. 이 자연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제 경험으로다가 그런 거를 터득하고 알고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야. 그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지. 올해 여기 지금 내가 보면 일기 이렇게 써놓은 거 내가 해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잖아. 그런 걸 보면 평균적으로다가 열흘에서 12일 정도 늦어.
그거 굉장히 많이 늦은 거거든. 네. 평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수도자 여기 한 분들이 그 못자리에서 냉해를 받았어. 네. 모낼 날짜를 양력으로다가 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모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비닐을 터널해서 이렇게 키우잖아. 이렇게 벽실을 이렇게 네. 못자리에서. 네.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찬바람을 쐬고 굳어야 나오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굳히는 과정에서 비닐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이런 과정에서 냉해를 받은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모내기가 지금 늦어. 지금도 모내기를 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모내기를 못한 분들이 있어. 그 냉해를 받아서 벽실을 그때 다시 뿌려서. 자, 이게 뭐야? 공부라고. 근데 이 공부를 안 해. 나시 탓을 딱 돌려버리고 만다고. 이게 아니잖아. 어떻게 나시 탓이야 이게. 농민이 지금 실수한 거 아니야? 응? 네. 왜 나시 탓을 해? 더 얻어맞으려고. 이거 내가 알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자연에서 알려줬잖아. 그럼 이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하면 돼.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올해 그 고추 모종. 네. 그 모종 한번 내려면 비용 많이 들잖아. 네. 그리고 오이 같은 거, 노지 오이 그 내는 거 비용 많이 들어. 네. 그 전문으로 농사 하시는 분들, 네. 한 1000평 오이 농사 하는 분들은 한번 진행하려면은 돈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네. 비용이 인건비하고 모종값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냉해를 받아서 다시 심었어. 수박 농사 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날씨 탓을 했네. 그러면 그 과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대고 하는 거야. 네. 선생님은 어쨌든 그 올해는 좀 날씨가 늦다라는 게 일단 기온도 보시는 거고 지열도 보시는 거고. 그 전체적인 게 다 그런 거지. 네. 지열이나 그 수온 같은 거는 그거는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거는 그거 딱 체크하고 가면 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절기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를 참고만 해서 진행을 할 뿐이지 그걸 믿고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돼. 네. 참고해야 돼. 그건 그 이제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니까 네. 굉장히 편리하지.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말라. 네. 참고하면 참 좋지. 편하나. 거기에 내 지식을 업해서 진행하면 좋다. 그렇게 진행하면 실수 안 해. 네. 그러면 호밀이 15일, 20일경 수확인데 한 그 좀 더 나중에 수확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선생님? 아니, 여무는 거 봐서. 여무는 거 봐서. 늦어도 네. 15일경에는 아마 하게 될 거야. 한 20일경까지도 될 수 있을 거야. 여무는 거 봐서. 콩도 15일에서 파주 기준으로 15일에서 한 10일에서 15일이야, 15일. 10일에서 15일이 딱 좋고, 네. 그걸 넘어가잖아. 네. 날짜가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지금 기준점을 잡아서 얘기하는 거지. 올처럼 좀 이제 늦은 때는 조금 이렇게 이것도 따라서 늦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서 하면 돼, 진행을. 네. 올해처럼 좀 늦다 싶으면 콩 파종도 한 조금은 천천히 해도 그렇지. 여유는 조금은 있다. 그럼. 적용을 할 수 있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너무 늦어버리면 네. 그게 뭐냐면 수확량이 좀 떨어지니까. 너무 늦으면 근데 지금 벌써 콩 심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지? 그럼 이게 이제 어떠한 실수를 하는 거야? 안 해도 될 걸 하게 돼. 네, 중간에 어떤 거라고 그랬어? 뭐라고 하죠? 머리 위에 순자 원순을 지금 이제 자르잖아. 그러면 그게 콩 수확을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되래.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실험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저도 같이 실험에 참여해봐서 해봤지? 네. 그래. 너무 편합니다. 그래. 순자르게 하는 셈이.
콩 자른 거하고 안 자른 거하고 그 지금 계절에서 우리가 콩 심는 날짜 있잖아. 그거에다 딱 심으면 네. 순을 안 자르고도 다 수확 가능해. 네. 그걸 왜 일찍 심고 그 순을 지르고 그래? 순을 지른 거면 너무 일찍 심어서 너무 크게 자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쓰러진다고. 콩은 쓰러지면 못 먹어. 옛날부터 그랬어. 쓰러지면 얘는 그 단백질 형성이 안 된다고. 대도 너무 약하게 들어와. 네. 그래서 콩은 서 있어야 된다고. 네. 응.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또 명언이네요. 콩은 쓰러지면 못 먹는다. 어떤 작물이든지 농사 작물이든지 네. 농사 작물은 이거 나중에 이제 큰 공부할 텐데 농사 작물은 중력을 거슬러야 돼. 네. 아, 네. 중력을 거슬러야 되는 게 뭐가 있어? 물이야 물. 증발이라는 거 알잖아. 아, 네. 증발을 하려면 물 분자가 고와야 돼, 굵어야 돼. 고와야지. 그렇지. 네. 그러면 토양 발화제는 뭐야? 이제 물 분자를 곱게 만든다 그랬잖아. 쪼개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의 농작물이 중력을 당기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중력의 힘을 당기고 있는데 농작물은 위로 올라가잖아. 네. 그럼 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이걸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 물 분자가 자라야 된다는 거잖아. 네. 이게 그냥 우리 원리야. 정화의 원리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위로만 잘 자랄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돼? 콩 심는 그런 타종 날짜가 자연에는 있는데 이거를 거슬러서 너무 일찍 심어버리면 얘는 중력을 거슬러서 잘 자라다가 네. 너무 오바를 했기 때문에 중력한테 나중에 진다고. 왜죠? 얘 키가 있어. 네. 키가 자라는데 몇 도에서 몇 도, 온도, 뭐 이런 계절에 따라서 이게 그 계절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될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거를 오바했어. 네. 그럼 어떻게 돼? 물 분자가 얘가 물 분자하고 관계없이 네. 얘가 이제 중력에 타격을 네. 입을 수밖에,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글로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질량이 어쨌든 커져 있는 상태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콩수확이 그냥 많이 떨어진다. 예전에 사람이 키가 크다고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약간 대체의학 이런 쪽이 있었는데 키 큰 사람이 오히려 병을 앓고 일찍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있어. 있다고 해요. 이거하고는 관계없어.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키가 크거나 네.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조물을 할 때 네. 그때 뭐 그냥 거인도 만들고 난장이도 만들고 뭐 그런 게 그런 세월이 있었어.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러한 유전자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 하려면 뭐 엄청 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키 큰 사람이 뭐 일찍 단명을 하고 뭐 그러는 거는 꼭 아니니까 너무 걷다가 포커스를 꽂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 정리가 된 상태니까. 을 5차를 받고 볏짚을 5노를 받고 깨 볏단도 뭐 한 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껍질을 지금 1.5톤 정도 넣었으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톤수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 이거를 밭에다가 지금 어떻게 나눠서 뿌릴지 감이 좀 잘 안 잡히는데 선생님이 이 처음에 받은 양의 부피로 기준으로 한 2분의 1 정도 준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었나요? 아닌데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 네. 그 건물의 종류마다 조금씩 틀려. 네네. 볏짚 같은 거는 2분의 1이 맞아. 네. 거의 절반 정도뿐이 안 되고 톱밥 같은 거는 한 30% 줄어. 그러니까 그거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아마 자네 거는 지금 건불량만 네. 그 개껍데기 양은 따지지 말고 네. 건불량만 따진다 그러면 그냥 총 토합해서 한
톤수에서 한 70% 지금 현재 남은 걸 네. 그 정도 잡으면 될 거야. 70% 정도요? 그러니까 30%는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개껍데기, 이제 볏짚하고 이 톱밥. 네. 그 두 개잖아. 그 두 개. 그리고 그 깨때 들어간 거는 치지 말고. 예. 개껍데기 치지 말고. 네. 요렇게 볏짚하고 그 톤수만 해서 계산을 해서 톤수를 풀면 네. 양이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톱밥이 한 차에 30톤 정도 잡아야 되는 거죠. 톱밥 한 차가 그게 어떤 차인지 몇 누베야? 보통 30누베 아니야? 네, 30누베. 30누베면은 톤수로 따지니까 12톤. 아, 네. 그러니까 12톤이구나. 선생님 받으시는데 똑같은 데서 받으세요? 루베가 정확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톤으로다가 계산을 꾹 한다 그러면 네. 한 12톤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한 30% 정도. 나도 재보질 않았는데 그 톱밥 싣고 오는 그 사람들 말이 그래. 그러니까 네. 뭐 맞겠지 뭐. 그 사람들은 뭐 계량도 해보고 그랬을 거야 그게. 볏짚은 12톤 정도 잡으면 됩니다. 12톤 정도. 볏짚은 한 800kg 정도. 아니. 한 놀? 네. 한 놀이 300kg야. 300kg인가요? 이거 계산해서 그냥 밭에다가 뿌리려는데 그 몇 톤 정도 들어가는지 그 양을 알고 싶어서 그런 네, 거야? 네. 다 뿌리긴 할 건데 이렇게 필지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예, 계산해서 넣으려고요. 그래. 이렇게 등으로 하기에는 좀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법인에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지금 이제 토양 발효제를 공급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토양 발효제를 공급받을 사람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네. 그 비료 농약은 그 돈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현 시점에서 그냥만 쳐다보니까. 네. 근데 현 시점에서 쳐다보는 거를 지금 자연을 잘못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연 공부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 돈이 지금 그 농사를 어떤 수확물을 얻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 네. 지금 올해. 근데 그 자연의 계산법이 있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자연의 계산법을 갖다가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지금 농사 수확물을 그 얻는데 그 환경 오염은 지금 얼만큼 시켰는지까지도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이런 거 전체를 이제 본다 그러면 점수를 그리 많이 못 받는다는 거야. 올해 돈이 조금 덜 들어가고 수확은 그 좀 이만큼 했으니까 이익금이 얼마야? 이건 내 계산이지. 그 자연에서 통괄적으로다가 계산하는 것은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들어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엉뚱한 그 다른 일이 벌어져. 살면서. 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걸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이제 흔히 어떠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걸 통괄적으로다가 다 갖다가 붙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잘 못 사는지, 왜 힘든지, 왜 아픈지가 다 나와. 그런 거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안 됐지만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알겠지 이런 게. 근데 뭐 그걸 뭐 내세울 수는 없잖아. 그분의 지식이 그건데 그걸 어떻게 깨트릴 수는 없다고. 그렇지만 아마 이장집 유튜브를 보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틀이 깨져. 안 깨질 수가 없어. 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다가 똑똑하지만은 그 똑똑한 거 갖고 지금 살기가 어렵거든. 힘들거든. 그게 왠지를 아는 순간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 내 상식이. 본인 상식이. 네,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이제 찌꺼기 청소를 하자는 건데 너무 광범위해서들 힘들어하고 너무 규모가 커서들 어렵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텃밭 가입을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양이 안 차는 거야 이분들이. 그 뭐 텃밭 가입을 해서 조금 뭐 한 평, 10평 정도 농사를 짓는데 뭐 돈을 그렇게 내고 그렇게 하냐. 근데 그건 이제 토양거래죄 값이거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술 제공도 해주지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돈 100만 원도 그건 큰 돈이다.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 이제 그분들을 내가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도 같이 공유를 이제 할 거거든. 그렇게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서 이거를 내가 해왔던 거를 이 법인에다가 다 그냥 회의원들도 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다 넘겨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거야. 근데 본인들만 원하면 법인은 내가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시작할 게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그 찌꺼기 청소 중에 조금 그럼 줄이자. 그래갖고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그 프로젝트지. 그다음에 이제 커피 찌꺼기를 그 우리 법인에서 직접 수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그 해주겠다는 그 팀들이 또 다행히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다가 나왔어. 그 참 그 농사하고는 전혀 관심도 그렇게 없던 분들인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장애인 협회 그 회장님이 나랑 이제 만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그 자기네도 할 일이 없었는데 이런 거를 수거를 해서 이 법인에다가 갖다 주겠다. 그러면 우리 법인에서는 그거를 잘 발효시켜서 다시 장애인 협회로다가 보내면 그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그 법인 그 명칭이 담긴 걸 그대로 주게 되면 그거를 또 다시 그 커피집에다가 환원해주고 그 커피집에서 그 찌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왔으니까 거기서 화분도 키우고 그게 이제 거기 오는 손님들하고도 그걸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다가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그 찌꺼기 청소를 이제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게다 보면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하고 계획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스타트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 이제 커피 그 찌꺼기 나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도 그 커피 찌꺼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 뭐 TV 활용도 하고, 뭐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이 중요한 거거든. 결론이 뭐냐면 그 커피 찌꺼기가 나와서 그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젊은이들 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또 그런 그 어떠한 이제 대화 자리에서 그런 커피 잔이 이렇게 오고 가잖아. 그렇게 잘 활용했는데 그 찌꺼기가 나중에 벌레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바이러스나 균을. 지금 처리가 다 되고 있는 곳을 끄트머리 가보면 이게 있다는 거야. 그 탭이 만드는 데도 있어. 내가 다 갔다 왔어 그게. 그런데 결국은 그 커피 찌꺼기 갖다가 탭이 만든 것까지는 좋아. 근데 결국은 그 화분에서 벌레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농약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정화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온 반려를 해서 이 기술로다가 만든다 그러면 같은 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벌레가 안 생겨.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환경에서 점수가 완전하게 다르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완전하게 이게 정화를 처리를 잘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신 분도 기분이 이제는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그 커피집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환경오염은 전혀 안 시키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제 2차적으로다가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잘 돼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그게 된다 그러면 이제
큰 커피가 있잖아. 스타벅스 같은데 이런 쪽 기업을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스타벅스를 도울 수가 있고, 스타벅스는 근데 우리 기업이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조건을 걸 거야. 이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생산지를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생산지 농민들이 지금 힘들어. 오염도 많이 시키고 지금 그 커피 맛만 즐기지만은 이제는 환경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 어떠한 비료를 쓰냐, 어떠한 농약을 쓰냐, 이것도 이제는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렇다면 그 커피 그 이익금에 대한 거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좀 발효 기술을 넣어줘서 그 농업 현장을 좀 도울 수 있게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 그런 것도 있더라. 이런 게 잘 사례가 된다 그러면 그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돕는 그 기관이 있잖아. 코이카? 코이카가 근데 거기서 지금 해외에다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원조를 많이 받고 이렇게 발전됐는데 이제는 이제 해외로다가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관이 만들어졌더라고. 근데 그런 기관에서 뭐 명분을 찾고 있는 거야. 명분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먼저 우리나라에서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코이카에도 이걸 넣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농민들이. 자네 같은 사람이 배우면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기술을 갖고 그 해외를 도와주러 나갈 수가 있잖아. 아주 핵심 기술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농사 수확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 그 농민들이 이런 발효 기술을 갖고 실제 지금들 그 텃밭에서 그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연구하고 잘 된다 그러면 요 발효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본인이 뭐 농사져서 수확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큰 일을 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